안녕하십니까. 백두산 구성재입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깁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 중에 하나,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며칠 됐습니다. 네.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대법원에서 6월 중에 그동안 중단됐던 선거무효소송 20여 곳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분당을 이 20여 곳을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강영석 씨, 가로 세로 연구소의 강영석 변호사한테 통보가 온 모양입니다. 지금 6월입니다. 6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있은 지 2년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선거 무효소송 낸 지는 벌써 1년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뭉개고 질질 끌다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120여 개가 넘는 무효선거 소송 중에서 20여 건만 하려고 선거를 해왔던 겁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보다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주권이 어떻게 강탈당했는지,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그런 재판이 열린다 하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돌아보면서 이들이 정말 우리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노력에 어떤 무슨 장기를 부리지는 않을까. 또 시간을 끌면서 20개 재판을 연다고 하면서 또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들 20여 곳은 말이죠. 낙선자 혹은 출마자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살고 계시던 지역구 주민들 혹은 선거인들이 이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그런 곳입니다. 아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자, 앞으로 선거 이 무효소송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법원이, 이 대법관들이, 이 판사들이 정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정말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5개 지역에서 인천, 연수구를 양산, 울산, 영등포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많은 증거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거기 참여했던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증거를 채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거를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 투표, 선거관리관은 투표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장에는 누구 홍길동 혹은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무인처럼 빨갛게 돼 있는 그렇게 찍힌 선거 투표지도 이것도 부정선거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여 개의 곳에 무효소송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또 하나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선관위와 대법원은 지금까지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역 선관위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장판사급 판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선거를 감독했던, 지휘했던, 선거 개표를 감독했던 부장판사,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겠습니까?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선관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증거를 내라 그래도 내지 않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해오지 않았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듯이 자기 편이냐, 자기 품에
안아놓고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2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열린다 라는 소식에 반기면서도 그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저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선거무효소송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70% 60% 이상은 돼야지 선거무효소송 진행 부정선거 진상규명이라는 그 열차가 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열차에는 어느 정도의 연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원하는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제대로 하라고. 자,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1시에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인천시 연수을이죠. 네, 거기에 지금 변론기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대법관들이 똑바로 하도록 좀 같이 목소리를 좀 외쳐야 되겠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20곳이 넘는 6월에 진행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우리 여기 유튜브로 오시는 선생님들 지나가시는 우리 청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검색 좀 하셔서 선거 부정에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아주 정말 그렇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뭐랄까요, 여론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주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속으로 우라가 치밀러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 보시는 시민 여러분, 여기 지나다니시는 우리 청춘 여러분, 꼭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야 된다는 각오 아래 오는 5월 23일 대법원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집회, 또 6월에 시작되는 선거무효소송 진행 과정에 많은 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의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데요. 미국에는 선거 부정과 관련된 아주 희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애리조나의 유마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YUMA 카운티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급습,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시민단체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을 할까요?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 시민단체들이 지난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카운티에서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담을 했느냐? 유마 카운티의 각 곳곳에 설치된 투표함 수거함 있죠? 투표지 수거함. 거기다가 불법 투표지를 넣도록 사람들을 구해서 불법지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드디어 사법기관이 유마 카운티에 있는 NGO들 하나가 아닙니다.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NGO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 진정 과정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SNS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댐이 무너지고 있다. 큰 댐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드디어 시민단체의 그 함성에서 사법기관의 심판으로 드디어 국면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면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 있습니다. 대의로 제대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에 따르면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 전역에 선거 부정 조직이 75개가 있더라. 이런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인구, 그동안의 쭉 선거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니까 미국의 전역에 부정선거 조직이 1개가 아닙니다. 2개가 아닙니다. 75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7개 내지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저 위, 서부의 제일 위죠? 워싱턴주, 거기 밑에 있는 오레곤주, 거기도 선거 부정 조직이 2개 내지 3개씩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은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 조직입니다.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텃밭에서 이렇게 선거 부정 조직이 아주 그냥 난리를 횡행하고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저 중앙에, 중부에, 일리노이, 이번에 아주 부정이 심했던 펜실베니아 뿐만 아닙니다. 동부에도 민주당 세력이 강한 뉴욕주 같은데 선거 부정 조직이 굉장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이들 조직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지난 2020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군사 전문가, 선거 전문가는 파악한 겁니다. 이 군사 선거 전문가가 파악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애리조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애리조나를 유마 카운티를 시작으로 이들 75개 조직에 대한 소탕 작전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미 시작돼서 야, 이 정도면 이제 언론에 SNS에 공개해도 되겠다라는 수준까지 법적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자,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은 불법이었다. 거기서 당선된 사람은 B가 아니라 트럼프다. B는 가짜다. 이런 정의, 사실에 의한 정의가 법적 심판을 거쳐서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미국에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주에서 선거 전문가들이 뭉쳐서 바닥에서부터 카운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힘을 모아서 선거 부정 진상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랑 너무너무 비교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진 사람들 몇 사람이, 그것도 시민단체들 몇 명이 모여서 외로운 목소리를 저렇게 소리를 내며 들리고 있는데 언론도 눈 감고 사법기관도 눈 감고 경찰도 눈 감고 검찰도 눈 감고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선거부정이 고발됐는데도 거기에 눈 감고 있던 사람이 이 가짜 언론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결국은 저렇게 대통령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여러분, 저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불법 탄핵에 시작돼서 반역 반란 상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런 반역과 반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의 어린 자식과 미래 세대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주권은 선관위에 잡혀있고 선관위 그 창고에 잡혀있고 저장 잡혀있고 이런 겁니다. 공산당 말이죠. 소나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작업 너무 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악착같이 가짜를 물어내고 불법을 심판하고 옳은 사람을 저 청와대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